자, 97번 보겠습니다. 자, 97번 보시면 자, 최고 차항의수가 양수라고 일단 주어졌고요.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최고 차항의수 양수라고 주어졌고 2차 함수라고 줬습니다. 일단 아래로 볼록이겠죠. 자, 그리고 gx가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포인트 잡읍시다. 절대값 들어있고요. 여기 바깥에 절대값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제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정적분 계산한 거에 절대값 때려라. 둘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거는 넓이가 아닙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조건을 보니까 gx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7에서 0 사이다. 자, 일단 가조건부터 해결을 하고 나조건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도 늘 얘기했던 거. 정적분은 y값들을 다 더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근 2개짜리 2차 함수를 해볼게요. 근 하나짜리나 근이 없는 것짜리는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요거를 절대값 때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y값들이 다 더하는 행위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적분을 해서 그 다음에 절대값만 때리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 gx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7에서 0 사이라고 했어. 자, 그럼 -7에서 0 사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해해 볼까요? 한번 x에다가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실수 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고는 다른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범위 말고는 다른 범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g-1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써보면 0부터 -1까지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조건이 음수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ft dt 더하기 절대값 인테그랄, 어차피 이제 절대값을 때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0부터 -1부터 0이라고 해도 뭐 -2의 절대값 때리면 2랑 똑같은 것처럼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고, 자, 이걸 했을 때 자,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1에서 0까지 정적분이랑 그다음에 -1부터 0까지 절대값한 정적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1하고 0을 대충 세팅시켜 보면은 이런 느낌이면 어떨까요? -1부터 0까지 하면은 이 부분의 값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아래쪽을 하는 건데 절대값을 올리니까 어때요?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자, 예를 들어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아이고 잠깐만. 절대값이 있었구나. 아이고. 절대값이 있었죠. 자, 방금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봅시다. 자, 그럼 -1부터 0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를 S1, 얘를 S2라고 볼게. 그럼 얘는 S1 더하기 S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해주게 되면 -S1 더하기 S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 둘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치? 여기 부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0이 절대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부호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fx 있고 절대값 fx 있다고 쳤을 때 여기 fx 얘가 절대값 fx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을 때 범위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부호가 같아야 돼.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단서는 그럼 이제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를 따져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범위가 다 마이너스였으면 아까 식이 성립하는 걸 보였죠. 그럼 만약에 둘 다 양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쪽이었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0이 요쪽이었다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면은 다 양수죠. 그리고 f도 전부 다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f든 둘 다 양수예요. 즉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범위가 마이너스 7에서 0까지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7에서 0 사이니까 이 0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x에다 0 넣으면 이렇게 0 되니까 그 0이고요. 그 마이너스 7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7은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7이 여기 중간쯤에 있었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안.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8일 때도 이 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8일 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 직접 넣어보시면 되겠죠. 0부터 마이너스 8까지. 아까 gx 요거 쓴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부터 0까지 절대값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얘도 바꿔도 상관없다 했었죠. ft dt. 자, 이렇게까지 했었을 때 마이너스 8을 넣어보자고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0 대충 한 이쯤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부분입니다. 절대값은. 그리고 정적분은 이 아래 부분이죠.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0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7은 이제 끝을 의미하는 곳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7이 여기 아니면 여기여야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7 여기면 어떻게 돼요? 0에서 마이너스 7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돼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있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양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7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가조건을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이제 이해해 볼 거예요. 나조건은 자, p가 양수 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81을 만족시켜야 돼요. 8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범위. 또 여기서도 범위를 알려줬어요, 지금. 모든 실수 x값의 범위는 4p에서 7p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4p부터 시작해가지고 7p에 해당하는 x를 막 대입해요. 막 대입했어. 근데 전부 다 81로 일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자, 나조건 자, 세팅된 그림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차 함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우리 단서 여기 만약 7이었어요. 자, 그러면 4p에서 7p 사이일 때 그게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4p를 대충 한 이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0은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4p를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4p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저식을 쓰면 이제 오히려 헷갈려지죠. 요걸로 다시 이제 바꾸겠습니다. 요걸로 이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럼 0부터 4p까지를 해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4p까지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p보다 살짝 큰 숫자면요. 한 대충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걸 S1이라 했을 때 얘도 S1이기 때문에 4P였으면은 ES1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S1이고 얘는 절대값 때린 거니까 S1이거든. 그치? 근데 이걸 4P보다 살짝 크게 4P보다 살짝 크게 하면은 이 넓이 값이 나오죠. 근데 이건 S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S2라고 지정해야겠죠. 그럼 ES2가 등장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 81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4P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4P가 어디 써야 되냐? 4P는 이쪽에 있어주면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0이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럼 0에서 4P까지는 이만큼이고요. 자, 그럼 이걸 S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F 것도 이제 하면은 똑같이 S1이고 얘는 ES1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4P보다 살짝 크게 해볼게요. 4P보다 살짝 크게 한 이쪽까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절대값이 빠졌네.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값 F는 이만큼이지. 새로운 넓이가 추가됐으니까 얘를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시 이걸 식을 써보면 이 친구는 S1 더하기 S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가 S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계산하고 절대값 때리는 거잖아. 그럼 정적분을 일단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이렇게 등장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S2가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S1의 넓이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때렸을 때 S1 빼기 S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ES1이 되겠죠. 그래서 ES1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네.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4P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7P까지였거든요. 7P까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만약에 7P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다시 0부터 이제 여기 다시 지울게요. 0부터 4P까지 이제 절대값 FT 쪽은 여기 S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S2라고 해가지고 S1 더하기 S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ES1으로 일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 계속. 그럼 발견했잖아. ES1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걸로. 그럼 ES1으로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ES1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추론할 수 있는 게 7P일 때가 S1하고 S2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 이게 4P에서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는 야금야금 이렇게 더 먹어요. 그럼 S2는요. 그 X값이 커질수록 저 S2는 커진단 말이야. X값이 커질수록 S2도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언젠간 S2가 이길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S1이 더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7P일 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딱 이 그림이 현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을 대충 한 이쯤으로 잡았을 때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S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면 식으로 만들면 뭐겠어요? 식으로 만들면 인테그랄 0부터 7P까지 넓이 같으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서랑 그 다음에 요 단서까지 껴서 이제 fx식을 만들게 되면은 최고차에서 양수를 했으니까 a라고 잡고 근이 마이너스 7이랑 4p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0부터 7p까지 정적분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는 밖으로 뺄게요. 상수니까 0부터 7p까지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4p dx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해서 해도 되고요. 평행 이동해도 되고, 일단 A는 날릴게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마이너스 4p칸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4p에서 3p까지 되는 거고, x 플러스 4p 더하기 7, x dx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적분 이제 해주시면 2p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7x. 자, 이렇게 마이너스 4p, 3p에서 0 돼야 되죠. 자, 그럼 3p 먼저 대입하면요. 아, 그리고 할 때 너네 막 실수 많이 하던데 이렇게 괄호치면서 하세요. 부호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3p 대입해 주시면 9p 세제곱 더하기 18p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을 안 썼구나. 그 다음에 2분의 63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64p 세제곱, 그 다음에 32p 세제곱, 그 다음에 56p 제곱.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이 조금 빡세네요.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27p 세제곱, 27p 세제곱이니까 32를 더하면 59p 세제곱 빼기 3분의 64. 그러면은 3분의 3 곱하면 177인가? 그럼 177에서 64 더해주는 거네. 그럼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무슨 개 같은 숫자가 나오죠? 241p 세제곱. 네, 여기까지 나오고요. 잘못 계산했구나. 27p 세제곱 마이너스 32p 세제곱 마이너스 5p 세제곱 더하기 3분의 64p 세제곱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5니까 49p 세제곱.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3분의 49p 세제곱 더하기 2분의 63 빼기 56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잠깐만. 에이씨, 계산 완전 잘못했구나. 아니네? 계산 제대로 했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12. 이거 몇이야? 2분의 마이너스 48.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계산이 49구나. 깜짝이야. 됐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9p 제곱은 0. 여기까지 시간 늘어져요.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보려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럼 49 날려버리시고 p 구해주시면요. p 구하면 2분의 3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p를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fx를 위한 준비. 자, 최고차에서 a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몇으로 갔다 했지? 81로 갔다 했었죠? 그럼 우리가 요거 계산했을 때 일정한 게 ES1으로 일정하다 했잖아. 그럼 이게 81이어야 되는 거니까 S1은 2분의 81까지가 등장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즉 이 넓이가 2분의 81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P를 2분의 3이라고 알았으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아까보다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4P, 즉 6까지 적분을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근이 마이너스 7이랑 그 다음에 6이 근이 된 거였죠. 이렇게 되겠지. 이게 2분의 81이어야 돼요. 최고차항수 A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6칸, 마이너스 6칸. 평행 이동해 주시면요. x 플러스 13, x dx.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3x 제곱. 그래서 이거 할 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할 때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들. 0 대입하고 마이너스 6 대입해야잖아요. 0 빼기 이렇게 괄호 치세요. 이거 실수합니다. 이거 이런 걸로 틀리면 슬퍼요. 잠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36 대입하면은 18. 38에 24. 3. 잠깐만 너무 대충 계산했다. 잠깐만. 3일. 맞네.
234. 아휴 진짜. 맞죠? 234. 자, 요거의 a가 2분의 81.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은 야 근데 a가 지금 음수가 나와버리네. 최고차에서는 양수인데 또 어디 계산 잘못했니? 마이너스 6칸 했고 어디를 잘못했어요 쌤이. 72 36 양수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잘못 봤니? 위쪽에서 이거 음수구나. 정적분은 이거 정적분값 음수죠. 정적분값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81이었어요. 그건 제대로 했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62a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fx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f-10 계산해 주시면 12까지 나와요. 요거는 쌤이 그냥 답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2, 4번이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